요즘 시장 분위기 다들 좀 느끼고 계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조용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는 여러 겹의 신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7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 앞으로 금리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산에 주목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의 금리 수준을 적당히 긴축적이다라고 표현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2명의 위원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요. 하지만 연준은 공식 입장은 여전히 데이터 중심, 즉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는 여전히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근원 PCE 기준으로는요 2.7% 정도고요. 서비스 물가 상승은 완만해졌지만 최근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시장은 일종의 기대 조정의 국면에 들어선 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와 가장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산이 바로 주택시장입니다.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요 6.7% 내외이고 연말에는 소폭 하락해서 6.4%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공급 부족과 고정금리로 인한 락인 효과 때문에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소비자들이 투자자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반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상업용 부동산, 특히 멀티유닛 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멀티유닛 부동산은 대출금리가 5%에서 7% 사이로 유지되면서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게 되고 있고요. 그 결과 신규 개발은 둔화되고 있지만 덕분에 임대 수익률은 일정 수준 방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에요.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 순간 멀티유닛은 투자 수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요. 실제로 많은 투자 리서치 기관들도 멀티유닛을 2025년 하반기 반등 후보 1순위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 구간에서는 한쪽 자산을 몰입하기보다는요, 분산 전략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주식은 AI나 테크 관련 성장 테마와 함께 고배당주 주식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주목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한편 수익형 중심으로 분할 대응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금과 암호화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의 해지 수단으로서 소액 비중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향후 정책 시나리오입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고용지표, 임금 상승률, 관세 정책 등의 변수에 따라 연준이 9월 혹은 12월을 전후해 금리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고요. 물론 연준은 아직 어떤 방향도 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고요. 너무 앞서가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변화가 감지될 때 유연하게 움직이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적으로 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라도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